자, 이어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우선 중국 증시 한 줄 평으로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박스권에 갇힌 중국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올해 내내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기 회복을 했던 해에는 이제 2020년과 올해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올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이 좀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2020년에는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충격에 빠지면서 중국이 다시금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을 하면서 전체 경기 회복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 회복은 미진하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19 충격 기간이 또 한두 달 정도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미래 경기에 대한 기업이나 민간 심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상황이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부동산 등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6일을 기준으로 이제 제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51%에 달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들의 실적 또한 부진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힐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가 제한적인 부양책을 쓴다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둔화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하는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박스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5월에 중국 물가가 다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는데요. CPI 같은 경우는 0.2% 상승에 그쳤고 PPI는 마이너스 4.6% 기록하면서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수요 부진이 지속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소득이나 고용 안정에도 다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 소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가전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을 끝으로 만료가 된 상황이고 혜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면제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6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새 걸로 교체를 하거나 농촌에 이제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이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가전도 친환경 가전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교체, 구매, 농촌 지역의 이제 스마트 가전 확대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요 며칠 이제 중국의 상당된 소비재들이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민간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제 소비 회복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의 단오절 연휴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단기 연휴이고요. 지난 노동절 연휴에 소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좀 소비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수능이 가오카오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험생들의 여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동절 연휴와는 달리 이번 단오절 연휴는 이제 3일간의 단기 연휴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보다는 중국 내 여행 수요가 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여행 플랫폼 중 하나인 취나을이 단오절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율이 노동절만큼은 높지 않지만 인기 노선들은 이미 전석 매진된 상황이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 항공권의 경우도 광저우나 청두 이런 인기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권은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단오절 연휴 기간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콘서트나 뮤직 페스티벌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최 지역의 소비 서프라이즈도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여행 수요는 이제 국내 여행 대비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품 가격이 노동절 대비해서는 10%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단기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 해외여행지인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 태국 등의 예약률은 노동절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긍정 포인트입니다. 중국 이 정책 당국의 소비 정책, 이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자체 내의 단오절, 얼만큼 소비가 될지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일단 15일 날 5월 달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경제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5월에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 상하이 락다운 영향은 4월 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5월 경기 지표는 4월보다 둔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 지표가 계속 시장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일 날 중국의 정책 금리인 MLF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MLF 금리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에 기반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고 디플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중국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둔화 압박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기업이든 민간이든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이제 디레버리징 욕구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심리 개선에 좀 더 정부가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된 지표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